이단 사이비단체 천상지천이 피해자 부모와 유튜브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했지만 경찰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교 한국이 코로나19 비대면 속 선교 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저작권으로 인해 폰트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작은 교회를 위한 무료 지원 사업이 있어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이단 사이비단체 천상지천이 피해 사실을 밝힌 피해자 부모와 유튜버 등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며 오히려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형사소송을 제기했지만 경찰이 모두 불송치를 결정하며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조유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티비는 지난해 7월 이단 사이비 종교 천상지천이 유튜브를 통해 사람들을 미혹해 청년 가출 등의 피해 사례를 낳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구티비에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피해 사실을 알려왔던 제보자 중 한 명이 천상지천으로부터 4건의 형사소송을 당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것이 주 이유입니다. 천상지천 측은 피고소인이 각종 매체와 시위 피켓 등을 통해 단체를 사이비 종교 집단, 또 가출과 이혼까지 조장하는 곳이라고 알리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종교도 아니고 비영리 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했다고. 그거 자기는 신천지하고 관련 없다는 거. 하지만 경찰은 최근 해당 고소건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는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며 수사 종결권을 가진 경찰이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겁니다. 유튜브 문종합니다는 작년 6월부터 영상을 통해 천상지천이 신천지와 유사하다, 가출과 이혼을 조장하며 가정을 해체시킨다는 등 위험성을 알려왔습니다. 천상지천은 문종합니다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등으로 3건의 형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경찰은 이 또한 불송치 결정하며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천상지천 대표는 고소장에 자신이 종교와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주장을 했거든요. 고소장에 문종합니다에서 근거 없이 허위 주장을 했다, 혹은 비방할 목적으로 영상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주장을 했는데요. 모두 무혐의로 조사 결과를 내렸죠. 천상지천 측은 유튜브 채널에서 수사 종결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어 경찰 불송치는 검찰보다 경찰이 상대적으로 뇌물을 쉽게 받기 때문에 범죄자가 처벌을 피해가기 쉽다며 경찰을 탓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불송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천상지천은 현재 이의 신청을 준비한다고 말해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선교 한국이 코로나19 비대면 속 선교 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선교 헌신자들을 대상으로 선교적 멘토링과 다양한 형태의 사역을 소개하는 교제의 장을 마련한 건데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선교적 사명과 역할, 한국교회의 선교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예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교 한국이 지난 2일부터 온라인 선교대회 온다를 개최했습니다. 선교 한국은 코로나19로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데 착안해 올해는 단발성 행사가 아닌 연간 행사 형식으로 선교 한국 2021 랠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선교 한국 대회는 온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온에어라는 의미와 동시에 한국교회 온 성도가 깨어있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대회 첫날 선교 한국 사무총장 이대행 선교사와 프로그램 위원장 김재민 간사와 함께하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참가자들은 간단한 소그룹 나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대행 선교사는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성도들이 다시 깨어나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영역들에서 또 혹은 타문화권의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로서 섬기는 일을 도전하고 또 깨우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명을 더 되찾자, 본질을 찾자, 이런 개념으로 온이라는 주제로 잡았습니다. 15개 선교단체도 참여하는 이번 선교대회에선 선교 미래 이슈 강의와 멘토링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세상의 흐름 속에서 선교적 사명과 역할은 무엇인지 한국교회의 선교 방향을 고민하고 나누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6월과 7월에 걸쳐 진행된 15개 선교 이슈 세미나와 관련해 해당 분야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시간에는 자신의 삶 안에 실질적으로 선교에 어떻게 동참하고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거고, 또 궁금했던 부분들을 전문가들에게 질문하고 또 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왕국 측은 이번 대회가 특별히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소통과 참여를 활성화하고 실질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참가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선교적 과제와 교회 내 변화에 대한 이해와 도전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예지입니다. 교회가 발행하는 주보나 홍보물 등의 글씨체, 일명 폰트 사용은 저작권으로 인해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교회의 경우엔 이를 모르고 사용했다가 저작권 시비에 휘말리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통합교단 산하 총회 문화법인에서 작은 교회의 무료 폰트를 지원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진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회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주보나 포스터. 이러한 문서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 크기와 종류가 다양한 글씨체, 일명 폰트는 성도들의 가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제작물에 사용되는 폰트들은 전부 저작권이 있어 교회나 성도 개인이 사용하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척교회나 자립대상 교회 등 작은 교회들은 매년 저작권료를 내는 것이 재정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에 통합교단 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문화법인은 작은 교회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교단 내 폰트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매월 지불하거나 연간 얼마를 지불해서 서체를 사용한다는 것이 큰 부담이 되리라는 생각을 했어요. 주보뿐만 아니라 영상, 포스터 제작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서체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폰트 회사인 산돌 측은 총회 문화법인과 지난 2017년 협약을 맺고 교회들의 폰트 무료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산돌 측 관계자는 폰트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돕게 돼 기쁘다며 저작권 걱정 없이 650여 종의 폰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폰트 지원 소식에 문화법인으로 교회들의 신청 메일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앞으로 편리하게 주보나 홍보 포스터, 영상 등의 폰트를 활용할 수 있다며 반가움을 드러냈습니다. 규모가 작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냥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여러 가지 문서업들을 많이 하는데 교회 뭐 환경 꾸미기도 하고 하는데 예쁜 폰트들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해상 작업에도 그 글씨체들이 들어가면 또 예쁘게 표현되거든요. 글씨체가 잘 사용될 것 같습니다. 문화법인 손은희 국장은 폰트 후원 사업은 예장통합교단 내 100명 이하 성도가 있는 작은 교회들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는다며 총회 문화법인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다고 교회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예비후보가 3일 한국교회총연합을 방문했습니다. 한교총에선 장종현, 소강석 대표회장이 이 후보를 맞았습니다. 대표회장들은 교회가 코로나로 인한 예배 제한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며 당정이 교회를 대중교통과 단순 비교하지 말고 형평성에 맞는 지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후보는 정치권이 소통하지 못해 교계에 상처를 줘 죄송하다며 교계가 방역에 협조해준 만큼 형평성 있는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고민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섬에서 사역 중인 예장합동교단 A 선교사가 코로나19로 위급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서 긴급 모금이 이어졌습니다. 한동대에서 시작된 한몸 프로젝트의 일환인 기독교 공동모금 미션펀드를 통해서입니다. 선교사 아들이 미션펀드에 부모님의 상황을 알리며 에어 앰뷸런스 비용 펀딩을 시작했고 3일 기준 목표액 2억 원의 80%에 달하는 후원금이 모아졌습니다. A 선교사는 이달 초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에어 앰뷸런스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 탄소 중립 실천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5월 한국교회 탄소 중립 선포식에서 기획됐습니다. 공모전은 NCCK 홈페이지를 통해 탄소 중립과 생명 살림을 실천하는 아이디어를 담은 동영상이나 표어, 기도문, 노래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엘서 기도운동이 청소년 지저스아미 2021 여름 캠프를 4일부터 6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캠프는 코로나19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하기 어려워진 교회들을 감안해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무료로 생중계됩니다. 엘서 기도운동은 이번 캠프를 통해 기독 청소년들이 다가올 통일한국 시대를 준비하고 성경적인 성윤리와 세계관을 바로 익힐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도쿄올림픽이 한창인 가운데 드라마틱한 경기 내용으로 이목을 끄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자 육상의 우상혁은 지난 1일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 35를 뛰어넘어 24년 만에 한국 신기록을 달성하며 역대 최고 성적인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황선우 선수 또한 수영 남자 자유형 100m 준결승에서 아시아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아시아 선수로는 65년 만에 결승에 올라 동양인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2일에는 여자 육상 1500m 예선에서 마지막 바퀴에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나 달려 1위를 한 에티오피아의 시판 하산 선수의 경기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3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만 18세에서 49세 사이 우선 접종 대상자의 사전 예약이 진행됩니다. 오는 6일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사전 예약의 대상자는 대중교통 근무자와 택배 근로자, 환경미화원, 음식점과 PC방 직원 등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노동자들입니다. 한편 3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델타 플러스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됩니다.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농축수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9.7% 올랐습니다. 특히 계란은 57% 급등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마늘 또한 45.9%로 크게 올랐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농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모두 민생 직결 사안인 만큼 8월 내내 민생물가 안정에 주력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표현의 자유가 전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아티클 19가 발간한 국제표현 보고서 2021에 따르면 북한의 표현의 자유 점수는 100점 만점 0점으로 조사 대상국 중 유일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학문, 문화의 표현의 자유, 인터넷 검열, 정치적 표현에 따른 체포 등 25개 항목이 평가 기준입니다. 한국의 표현의 자유 점수는 83점을 기록해 미국과 호주, 페루와 함께 31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선수단에게 한식 도시락을 제공하는 급식 지원센터에 대해 후쿠시마현 식자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다며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산 식자재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오해를 부르는 행동을 개선하도록 선수단에 촉구했습니다. 앞서 황희 문체부 장관은 급식센터는 올림픽 때 매번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후쿠시마현 식자재를 먹지 말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와 부인 멀린다 프렌치 게이츠가 현지 시간 2일 공식적으로 이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약 175조 원에 달하는 빌 게이츠의 재산을 분할하는 데 동의했으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3일 결별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지 3개월 만으로 두 사람은 결혼 생활 27년 만에 완전히 갈라서게 됐습니다. BTS의 버터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서 올해 들어 가장 오래 1위를 지킨 곡에 등극했습니다. 빌보드는 현지 시간 2일 BTS의 버터가 메인 싱글 차트 핫100 최신 순위에서 통산 9주째 정상에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버터는 올리비아 로드리고 드라이버스 라이선스가 지닌 기록 통산 8주를 뛰어넘어 올해 최장기간 핫100 1위 곡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지난달 말 시작된 터키 남서부 지역 산불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AFP 등 외신들은 터키 남서부 해안 휴양지에서 산불이 이어지면서 현지 당국이 수십 개 마을에 주민 대피령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산불이 시작된 이후 집을 떠나 대피한 이재민은 수천 명에 달합니다. 올여름 터키의 산불은 기후변화로 더 강력해지고 잦아진 이상고온과 강풍으로 불이 빠르게 번지며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한나은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 곳곳에는 버젓이 활개를 치는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거짓된 주장을 펼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부티비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단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더욱 깊이 있게 취재하고 사실을 보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